요즘엔 훈육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훈육을 하려는 사람. 당신이 뭐라고 왜 뭐 아이를 당신의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그게 뭔가 쿨한 것처럼 연예인들 중에 몇몇 젊은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어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것을 보고 단순히 쿨하다 저건 그래 뭐 내가 뭐라고 아이를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 뭘 가르칠 게 내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봐 좀 높아심의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건 부모로서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게 단순히 훈육이라는 뭔가 좀 요즘에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휘라는 이유로 훈육을 뭐 왜 하냐는 식으로 또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애들은 그냥 알아서 클 텐데 잘 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부모로서는 좀 피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훈육은 사실 상식이야. 그냥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품성을 키우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건 상식이지. 어느 부모가 그게 나쁘다고 보겠어.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훈육. 그리고 그 훈육을 통해서 억압된 그런 유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막 나는 이래서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여러 그런 사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그 훈육이라는 단어를 좀 더 터부시하게 만들고 괜히 잘못했다가는 아이도 하나의 인생인데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좀 나로 인해서 뭐 잘나지거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어떤 그러니까 더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때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한번 부르기 시작한 때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24개월 전까지는 그냥 가르쳐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아이에게 통제력을 심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의 때는 체화돼요. 체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체화되는 거지. 근데 그 체화되는 게 24개월부터 체화되는 게 아니라 때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훈육을 하기 전까지 체화되겠지. 근데 이거를 24개월, 36개월이라 하면 그 안에 1년 동안 예를 들면 뭐 10개월부터 때를 쓰기 시작했는데 24개월이다. 그러면 14개월 동안 얘는 체화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훈육받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체화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육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쪽으로 가야 된다. 폭력과 학대와 체벌은 구분돼야 돼. 체벌 이꼬르, 체벌은 폭력과 같다가 그걸 성립시키면 안 돼. 그게 성립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제 등치를 시켜서 같다고 등가로 보고 같은 거로 보고 폭력은 안 된다, 체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체벌은 폭력이 아니야. 전혀, 절대. 그리고 단순히 효과적인 수단도 아니야.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무튼 체벌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필요한 수단이야. 필요한 방식이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로써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안아줘라 이런 얘기해라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땐 되게 비현실적이야. 실제 우리 아이 다르고 남의 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답게만 키우면 돼. 이제 그랬을 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냐, 어떻게 이제 육아를 어떻게 하고 양육하냐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규칙과 규정을 정하면 되거든. 거기에 체벌이 하나의 수단이고 방식인 거지. 체벌은 무조건 안 되고 무조건 말로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유치한 거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그런 공식이나 어떤 그런 그 극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들을 학생으로 만드는 거다. 부모가 부모답게 되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말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육아 철학을 갖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정말 아이를 위한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그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처럼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답이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가 정답이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진솔하게 이렇게 할 것이고 저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이제 철학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법과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따라서 그렇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면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꼭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의 원리지. 사회가 운영되고 이제 지탱되면서 이제 이어져가는 원리. 근데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질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규칙은 필요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게 이제 훈육이고, 결국에는 그게 훈육이고, 그 훈육의 효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체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제 훈육은 어떻게 하며 체벌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낫겠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훈육도 하면 안 되고 체벌도 하면 안 된다 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훈육해요? 뭐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애들 어떻게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을 막아버린 다음에 새로운 무슨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훈육하느냐, 어떻게 체벌하느냐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